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경제지표 호조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 1% 이상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2,320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7%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8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모든 업종과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상승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중소협력업체 4곳에 74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에로티베큐움과 KC텍,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폴더블폰 관련주나 휴대폰 부품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장주 LG화학이 4%, 삼성 SDI가 2%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후 급락한 주가가 일부 회복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으로 친환경 관련주들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정유주들도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아침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이었는데요. 정부가 통신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시장이 분주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상승 쪽으로 잡히게 될지 잘 살펴보시고 저희 주챔쇼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일단 누가 될지도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인데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게 된다면 불복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조기 승리 선언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놓는 상황에서 결국은 소송전에 들어가거나 뭐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폭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 나오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이 늦어지게 된다면 이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경제 봉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봉쇄와 함께 경기 부양책이 늦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엔 역시 안 좋은 영향을 더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하죠. 일단 결과가 끝났으니까 대선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고비 넘겼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방향성이 나올까 싶은데 저는 방향성이 적어도 11월이 지나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개표를 하는 작업을 언제까지 하는가 봤더니 11월 말 정도까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말 정도까지 했을 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불복할 것이고 그 불복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결국은 증시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11월 정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아직도 계속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맞춰가지고 베팅을 통해서 지금 돈을 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토와 같은 개념이죠. 누가 승리하면 내가 돈을 번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서는 지금은 저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요. 이제 2021년 투자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재택근무를 우리가 공식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재택근무가 많이 되게 되면은 역시나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재택근무를 하면서 기업 업무 비밀이라든지 업무 기밀들이 많이 유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에 역시 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적자로 돌아서거나 실적이 줄었는데,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성장을 하거나 매출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만 들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하신다면은 급등주들, 오늘 막 그 반도체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막 따라 붙으시는 것보다는, 또 최근에 정치 테마 관련주 많이 움직이죠. 오늘도 윤석열 관련주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련주 막 따라 붙으시는 것보다는 야, 실적이 좋은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시장 방향성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얘가 빛을 발하겠다, 장기 우상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천천히 모아가는 매수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라든지 뭐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은 5천만 원이나 1,000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분할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타이밍을 봐서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하다 싶을 때 그때 매수에 들어가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실적이나 성적이 좋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단기 투자하는데 뭔가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이게 아니라 지금 단기 투자하면 거의 다 물려서 고생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서 지금도 시장의 하락 가능성은 역시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데, 영 깝깝하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천천히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역시 시장은 아직까지 2270포인트, 코스피로 친다면은 2270포인트가 제대로 지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2270포인트를 무너뜨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점을 무너뜨린 지수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인버스를 모아가시는 방법도 저는 좋다 생각을 하는데, 현금 비중에 아주 큰 부분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금을 만약에 50%를 확보해놨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5분의 1, 약 10% 정도만 인버스로 살짝 위험을 해치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살짝만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들여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국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대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이 개표가 11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11월이 지나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는 일단은 관망을 해보시고 4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천천히 접근해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 역시 코스피 2270포인트 지지 여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S. 네, 삼성 SDS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2,500원에 20%입니다. 네, 182,500원에 비중 20%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1차적인 단기적인 목표가가 좀 알고 싶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가져가면 될지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삼성 SDS 18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단기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괜찮을까요? 일단 단기로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삼성 SDS라는 기업은 단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긴 한데, 단기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가가 너무 아까워요. 182,000원이라고 한다면 비싼 가격에 매수하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제가 말하는 중장기는 최소한 1년에서 2년을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1년 2년을 이렇게 돈을 맡겨놓는다고 해도 이자가 1%, 2%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지금 삼성 SDS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내가 재미로 더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거라면 저는 요 종목을 21만 원 이상까지 1, 2년 정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만약에 1년을 가져갔을 때 21만 원까지 올라오면 15% 수익률인데 은행 이자의 거의 최소 뭐 7배 정도는 나와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기로 본다면 삼성 SDS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종목이 혹시나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면 그래서- 현금이 많습니다. 아, 현금 많으면 막 기가 막힙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위쪽으로 얼마에서 그럼 추가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한 15만 5천 원 있잖아요. 그거를 아니 뭐 추가 매수할 자리를 가르쳐줘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15만 5천 원에서 15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좋은 기업이 싸지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땡큐인데 너무 많이 내려가. 아, 그러니까요. 많이 내려갈수록 땡큐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제차도 할인을 많이 해주면 땡큐잖아요, 그죠? 예, 예, 내가 사고 싶은 가방도 할인을 많이 해주면 땡큐지. 어머 이렇게 싸게 사면 내가 어떻게 하지 미안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밑으로 빠지면은 15만 5천 원이나 15만 원까지 이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거나 어떤 일시적인 변수들 때문에 한번 확 내려갈 수 있거든요. 지난 3월 달처럼. 예, 예. 네, 그러면은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15만 원 5천 원 이하라고 한다면은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한번 더 사는 거예요. 예, 그거 한 3배 정도 있습니다, 돈이. 3배까지 사지 마시고. 예, 딱 그 매수하신 금액만큼 한번 더 사신 다음에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21만 원까지 1, 2년 이상 좀 길게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 주가가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현재 비중만큼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네, 저기, 한지실업이요. 한세실업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000원에 10% 갖고 있거든요. 네, 18,000원에 1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좀 더 사도 될지, 네. 아니면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될지, 네. 그리고 얼마 정도에서 좀 매도를 해줘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네. 현재가랑 매수가랑 가격이 비슷한 수준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지 아니면 그냥 네네. 이대로만 목표가를 어디로 잡고 가야 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한세실업 1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지 아니면 현재 비중만 가지고 가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네네. 예, 주식 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신 거죠? 얼마나 되셨을까요? 주식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렇게 사요? 예. 예,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한세실업이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있는지 다 기억하시면 돼요. 차트를 딱 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그죠? 네. 바닥 대비해서 거의 한 100%, 2배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얘가 상승하기 시작한 게 한 8월 달부터 상승해서 한 100%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적어도 50% 그러니까 올라간 거의 절반 한 15,000원 이하로 내려가기 전까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예. 예,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수익 날 것 같잖아요. 10번 중에 7, 8번이 손실 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해서 유리한 자리일까요? 불리한 자리일까요? 예, 불리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10번 중에 3번 수익 나는 걸 보고 이런 자리가 수익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적은 확률로 그렇게 된 거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보면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보면서 와, 로또 1등이 당첨될 수 있구나. 저렇게 복권을 사야 되겠어 하고 전 재산 털어놓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좀 잘못된 방법이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건 희박한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매도 의견 드리고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많이 빠져있는 종목 중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어떤 종목을 좀 하면 될까요? 스스로 하셔야죠, 그거는. 스스로. 예, 세상에 공짜로 다 알려주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공짜로 그래요? 다 알려주거나 이런 거는 뭐 다단계나 뭐 어디 뭐 사기꾼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수술 관련주를 쓰는. 아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알아보시라고요. 수술 관련주가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학습 해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공부하시기 저는 수술 바랍니다. 관련주 살아오는 줄 알고.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종목은 지금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솔리드요. 솔리드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325원에 20%요. 네, 12,325원에 비중 20% 맞으시죠?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목표가까지 올라문제나 올래나 궁금해서요.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예, 있을지 예.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솔리드를 12,325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이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진짜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그래요? 5G라는 거 자체가 지금 시청자님 5G 이용하고 계세요? 아니요. 네, 저도 이용 안 해요. 이용하다가 이용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 5G 나왔을 때는 가입을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때려치워버렸어요, 그냥. 왜 그렇게 치워버렸는가라고 하면은 5G라고 하는 게 빠르고 정말로 이렇게 용량도 빨리빨리 전송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많은 고용량을 전송할 일이 별로 없고 뭐 우리 예. 광고에서 보면 영화 다운받는데 1초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영화 다운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넷플릭스라든지 뭐 왓챠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의 스트리밍으로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고 하다 보니까 다운받을 일도 없지, 뭘 전송할 일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뭐 게임이 VR 게임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든지 엄청 고용량 게임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 5G 요금을 쓰니까 비싼 요금을 쓰고 난 그걸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냐면 5G라고 하는 게 중계기가 많이 달리고 지금 이렇게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5G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구성이 발전하고 만들어지고 개발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적어도 최소 내년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럼 사람들이 5G를 가입을 해놓고 역시 저처럼 에이 쓸 필요가 없네 하는 사람들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5G 그 기대감은 지금 당장은 뭔가 기대가 되고 우와 좋은가 보다 해서 급등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개발됐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본다면 5G에서 6G로 해서 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에 이렇게까지 급등한 것을 샀어야 되나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싼 가격까지 언제 다시 올라올까라고 하면은 그게 개발되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그럼 개발되는 게 몇 년 후라고 했죠? 내년에요. 내년 후나 내후년 돼야지 이제는 아유.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네.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아휴, 못 가지고 있어요, 그때까지. 어떤 거요? 그때까지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이 그렇게 뭐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일단 이렇게 기업이 떨어졌을 때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는 건 아니고 반등이라는 것을 줘요, 오늘처럼. 예. 네, 근데 이 오늘 반등이 오늘만 반등 나오고 빠질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난 과거 흔적들을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고 흐름상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려면 한 1,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얼마나 이왕이면은 걸릴까요? 그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네, 혹시나 예, 이제 감사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리면은 예. 8,700원 밀릴 때 손절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조금 이렇게 내가 오래 못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손절이 예.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이렇게 비싸게 안 사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면 좋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5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트로젠 2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트로젠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72,000원입니다. 네, 72,000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추가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현재가가 45,000원대라서 좀 많이 가격이 내려왔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안트로젠 7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이거를 그냥 손절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고민되는 게 저라면 추가 매수 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할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그걸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는 말을 추가 매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4만 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나? 38,000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나? 그렇게 가격을 정해놓고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시죠, 혹시? 네네. 운전하실 때 차에 옆 차선에 끼어들 때 깜빡이 켜고 3초 만에 끼어드나요? 아니면 어떻게 끼어드나요? 2초 만에 끼어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깜빡이 켜고 10초 있다가 끼어야 되나요? 아니면 7초 있다 끼어야 되나요? 어떻게 끼어야 돼요? 그런 공식이 있나요? 아니면 상황을 봐가면서 끼어야 되나요? 상황을 가정했어요. 맞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를 하고 떨어졌다고 사거나 올라갔다고 팔고 올라갔다고 막 더 가지 이게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72,000원에 고가에 사셨고 그리고 기업 자체가 적자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요즘은 제약 바이오도 이제 적자가 나는 기업보다는 흑자가 나는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네. 근데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꿈과 희망을 먹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꿈과 희망이 무너지거나 거품이 돼버리면은 폭락이 나오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신약 개발이 실패되면은 이 기업은 폭락을 해가지고 10,000원, 20,000원까지도 내려가거나 혹시나 잘못되면 신라진이라든지 티슈진 이런 기업들처럼 거래 정지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위험을 안고서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는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시장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을 지수를 봐야 되는 게 이게 종목을 볼 게 아니라 지수가 제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70포인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 만들고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반등이 무너지고 또 770포인트 무너지고 내려가게 되면은 안트로젠은 계속 내려가요. 그냥 얘가 잘못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밀려서 35,000원, 30,000원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이 하락이 멎었을 때 얘를 추가 매수 해주는 게 좋은데 그게 언제일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전 알아요. 상황을 보면은 전 운전을 많이 해봤고 주식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네네. 언제 껴야 될지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될지 그 타이밍이 되면 아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정확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해주는 게 좋은데 그게 지금 어딜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시청자님이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일단 시장이 다 빠졌다 싶을 때야 되기 때문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제가 아침에 시황 설명해 드리거든요. 네네. 시황 때 제가 이제는 모든 종목 다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라는 멘트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 멘트를 할 때 다른 방송 보시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라고 할 거예요. 지금 투자하면 안 돼요라고 모두가 말릴 때 저는 사라고 할 거거든요. 네네. 그 타이밍에 안트로젠도 매수가 가능해요. 안트로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매수하게 된다면 제 예상치로는 한 4만 원 이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4만 원 이하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될 텐데 제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안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4만 5천 원에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또 4만 5천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예. 어렵죠?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이 해봐야 되고 이왕이면 되도록 이렇게 비싸게 안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비싸게 사면은 일 처리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많이 청하세요. 전화도 많이 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때 타이밍마다 지금은 해도 됩니까? 지금은 해도 됩니까?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면 탈출이 쉽긴 한데 아직 어려우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시황을 좀 많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추가 매수는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해 보시고요. 지금으로서는 4만 원 이하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엘컴텍 5% 1,720원. 네, 엘컴텍 1,720원 맞으세요? 네, 네, 비중은 5%시고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너무 내려가지고 손절을 해야 하나 그 염려가 돼서 여쭤보려고요. 네, 네,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엘컴텍 1,7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 작으신데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엘컴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금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아요.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업황하고 다르게 자회사가 이제 사금 채굴 한다라고 해가지고 금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원래라면 전자 제품 관련이라든지 제조한다든지 막 LED 조명 이런 걸 하는데 그쪽에서 실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오히려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이게 금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한 적은 되게 많아가지고 금값이 뛰어오른다라고 해가지고 막 급등하고, 미중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안전자산 뭐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 급등하고, 시장이 폭락하면 급등하고, 이런 현상을 원래 좀 자주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가 그렇게 영향을 가져가기에는 실적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좀 나와야 금 관련주로서 좀 인정을 받고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조차도 고가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다가 네. 시장이 안 좋거나 금 관련주라고 할 때마다 예전처럼 급등세가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일시적인 상승 한번 나오고 바로 죽어버리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로 남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손절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네. 네, 전체 원금 대비해가지고는 큰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미련 가지지 마시고, 저는 이왕이면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는 테마주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네. 네, 테마주 말고 실적 관련주 쪽으로 조금 천천히 투자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더 조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손절을 할까요? 조금 올라가면 할까요? 저는 지금 손절해도 괜찮다라고 봐요. 아, 네, 그래요? 비중이 5%라서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손실금이 막 기적적으로 줄어들진 않아요. 네, 그래서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좀 마음의 네. 여유를 가지고 미련을 좀 버리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 관련 테마로 좀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오늘 저녁입니다. 항상 뭐 화요일 오후 7시에 지금 최근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퇴근하시고 또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역시 저녁 식사하시고 보실 수 있는 시간 같은데, 오시면은 역시나 여러분들 지금 투자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깨닫고 있으실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비싸게 샀지? 저 사람 말 듣고 나니까 너무 비싸게 샀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많이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궁금한 게 종목을 자꾸 사고 싶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만약 산다면은 어떤 기업을 사야 될까, 어떤 업종을 사야 될까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제가 왜 자꾸 현금화해라 하는지 궁금할 겁니다. 지금 사라는 사람 되게 많은데 왜 저 사람 자꾸 현금화를 하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오셔서 좀 배워가세요.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상담만 들으시면은 실력에는 아무 도움 되지 않는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목 매매나 현금화에 대한 조언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유니온 제약인데요. 매수가는 18,6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매도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일단 매도가는 좀 더 들고 가셨다가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일시적인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도 좋은 기업을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2만 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남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 형태로 튀어 오를 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2만 원쯤에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RF텍입니다. RF텍은 1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12,500원이면 오늘 튀어오를 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았죠. 이렇게 크게 파동을 여러 번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파동을 여러 번 만들면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이렇게 파동을 만들게 되면요. 보통 이 파동 한 번에 급등해가지고 막 본전가라든지 정고점까지 올라가기 매우 힘들어요. 보통은 이런 기업들을 내려갔다가 쌍바닥을 만든다든지 또는 다음으로 하락 파동을 좀 더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슈팅 이후로는 빠져가지고 횡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 못했다면 또 시간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오늘 지금 11,200원인데요.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된다. 매도가 힘들다. 너무 아파요. 라고 하신다면은 시간 싸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간 싸움 한다면은 혹여나 9,000원이나 8,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때는 또 무서워서 추가 매수 못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파동, 그 다음 상승 파동 때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 이후에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괜찮다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입니다. SK는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하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주셨습니다. 합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좀. SK 같은 거 네. 지금 뭐 왜 자꾸 살려고 합니까? SK 이런 거 지금 SK 바이오팜 때문에 급등했잖아요. 요런 거 빠지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합니까? SK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엄청 급등을 해가지고 횡보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2014년 이후로 급등하고 횡보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요, 영업이익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이런 상승세에서 상승하고 있는 횡보세에서 여기서 버틸 의미가 있는가? 없습니다. 얘는 장기 우하향할 기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간곡하게 말려드립니다. SK 매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3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테스나가 38,500원이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절 자리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 자리는 아니라는 것은 차트 딱 보면은 감이 오시죠. 지금 괜히 장기 투자했다가는 크게 손실 날 수 있고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손절 자리를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겠다 싶은데 37,000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지난 금요일의 저점입니다. 어제 저점이죠. 37,000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손절 의견 드리고요. 만약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반등 한번 나와줄 때 41,000원 이상에서 짧게 수익 내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로 손절가 37,000원, 목표가는 41,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은 6,9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실적이 그래도 선방이 잘 되고 있고 제가 요즘에 이제 실적을 많이 보라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것이 일단 산업 전반적인 흐름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실적이 완전히 안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기업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몰리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꾸준히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투자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장기로 봤을 때 괜찮겠다 싶어 투자하시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주식이니까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갈 때 매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 매수했기 때문에 손절을 고민하시는 거지 사실 손절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자리라고 한다면은 저는 매수도 조금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는 신규로 조금 모아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천천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모아가는 게 좋고요. 지금 6,900원에 사신 분은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떨어지면 나는 추가 매수도 하고 또 물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장기로 봤을 때는 6,900원 이상 충분히 올라가니까 일단 5,500원이나 5,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하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보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5,500원 이하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여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FST입니다. FST는 21,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매도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21,400원이면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 매수하신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10월 말 정도 전까지 딱 보게 되면은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자리에서 21,400원을 나름의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저점 자리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점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는 10월 22일 목요일에 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자리에 매수하셨다가 지금까지 물려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바로 매도하세요. 이런 자리는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들고 있는 사람도 손절해야 되는, 가지고 있는 사람도 떠나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좋은 일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FST는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예, 강스템 바이오. 네, 강스템 바이오텍이요. 예. 네, 매수 8,870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네, 20%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손절해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네, 네.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 볼지 고민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강스템 바이오텍을 8,870원에 매수하셨는데 보유할까요? 또 손절을 할까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실적을 진짜 안 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주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없어도 바이오주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뭐 한 2년 전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을 할 때도 저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실적이 나와야 돼요. 바이오주도 맨날 그냥 기업의 뭐 기대감으로 앞으로 신약 나오면 우리가 대박 칠 겁니다. 이런 이야기로만 상장되어 있는 것 자체가 뭐 거의 뭐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은 뭐 환각 같은 느낌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강스템 바이오텍도 마찬가지예요. 뭐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뭐 스템을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좀 바닥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는데 이런 종목은 안 사는 게 일단 답입니다. 일단 매수하셨기 때문에 탈출 전략을 짜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실적은 최소한 보고 투자 좀 하세요. 네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7,500원까지 밀려와 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뛰고 있다, 거래가 튄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테마주로 엮인다든지 조금 안 좋으면 작전주로 엮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가지고 논다라고 해서 세력주라고 이름도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끌어올려 버려가지고 개미들한테 비싸게 팔아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력이 없으면 내가 수익이 날 가능성보다는 심하게 다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걸 좀 인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들고 있다면 한 번은 튀어 오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본전 정리하시는 게 좋고 심하게 다칠 수 있는데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저는 들고 가셔서 본전에서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9,500원까지만 지켜보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바이오주도 실적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현재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절반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9,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JW 홀딩스, 네, JW 홀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6,070원에 네. 50%예요. 네, 6,070원에 비중 50%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비싸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는가 타이밍을 좀 알고 싶었어요. 아, 너무 좀 비싸게 매수를 한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매도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전문가님 JW 홀딩스 6,0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좀 많으신데 매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청자님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뭐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뭐 수박 거달기식으로 좀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손해보고 또 했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제약 바이오주에 당하신 적은 없으세요? 제약 바이오주는 셀트론을 좀 가져가다가 뭐 조금
보고 그냥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네. 다시 판 게 이제 JW 홀딩스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제일 홀리기 쉬운 업종이 뭘까요? 주식시장에서. 글쎄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청자님께 우리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거짓말을 하면은 뭘 판다고 그러나요? 친구들끼리 거짓말을 하거나 막 허풍을 부리거나 막 그러면은 야, 쟤 또 뭐 판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갈 치는 거지 뭐. 뭘 판다고 그래요? 아, 우리가 약을 판다라고 그래요. 그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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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판다. 그리고 너무 허풍이 심하면 약을 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이 약을 판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유래가 됐을까요? 우리 하도-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가보거나 아니면 옛날에 우리 장터 이런 데 가보면은 이것만 먹으면은 자다가도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런 약 막 파는 사람들 봤죠. 그죠? 예. 그런 약을 먹으면은 보통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나요? 아니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예, 왜 그렇게 약 판다는 말이 이렇게 나왔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제약 바이오업으로 주식 시장에서 있는 기업들을 세력들이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팔기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냥 거짓말 조금만 하면 사람들이 비싸게 사거든요. 예. 와, 대박인가 보다. 야, 저 약 나오면 미쳤나 보다. 야, 저 약 나오면 세상을 막 뒤집어 놓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절대 그런 약은 나오지 않아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규모 자체도 다르고 임상 규모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이 일단 나올 수가 없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제약 바이오 상담을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 바이오 이렇게 사시다가 큰일 나겠다. 또 2017년의 악몽, 2015년의 악몽이 떠오르는 게 그때도 제약 바이오 붐이 일어났다가 막 다들 이렇게 비싸게 사셔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지금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예. 저는 지금이 또 한 번 더 제약 바이오 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들고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니 그 돈을 뺏기 위한 제일 좋은 방안이 뭘까 하면은 역시나 제약 바이오 하나 꼭 들어가겠다 싶어요. 원래 제약 바이오 투자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JW홀딩스는 그나마 지금까지 봤던 종목 중에서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JW홀딩스보다는 JW 제약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신약이라든지 이쪽이 훨씬 더 나았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홀딩스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봤을 땐 비싼데요. 장기로 봤을 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멀리 보고 투자하신다면은 뭐 본전 이상 수익권까지 노릴 수 있는데 짧게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좀 많이 힘드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고 본전에서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6,500원 정리하신다 생각하고 한 1년 이상 가져가 보자. 그리고 이거 매도하시면은 다시 내가 또 제약 바이오 해야지 하지 마시고 좀 실체가 있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을 투자 한번 해봅시다. 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투자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예. 네, 그렇게 투자 전략을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기로 봤을 때 높은 가격은 아닌데 비중이 지금 50%라서 좀 많다고 합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6,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부강약품이요. 부강약품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5,900원에요. 50% 했어요. 네, 35,900원에 비중 5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사고 나서 잘 올라가더니 사고 네. 나서부터 내도록 빠지는 거예요. 네, 네. 지금까지 빠져 있어요. 네, 이게 한참 잘 가는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 네, 지금 한 23,000원대까지 내려와서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또 제약바이오주가 나왔습니다. 부강약품인데 35,9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이건 이제 약을 사신 거죠. 네, 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제약 바이오 좀 심각한 것 같다. 요즘에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 이 개인 네. 투자자들 좀 고생 많이 하겠다 싶은데 시청자님도 어쩔 수 없이 고생길에 들어서신 것 같아요. 뭐 제가 좋은 이야기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비싸게 매수하셨고 지금 이만큼 빠져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좋은 기업도 아니고 제약 바이오거든요.
그리고 부강약품이 저기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테마를 가졌거나 좋은 기업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테마세,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테마성으로 급등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런 걸 매수하셨으니까 답이 없어요. 어떡할까요가 아니라 손실 봐야 돼요. 손실을 각오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좋은 말 해드리고 싶지만 뭐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상담을 거짓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 힘을 내셔라는 위로는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손실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매수하신 분들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시는 게 손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비싸게 매수하셨다. 이것도 비중도 50%로 많으시거든요. 예. 비중이라도 작으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해볼 텐데 그것도 못하게끔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이 반등 나올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한 3만 원이나 2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라도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원래는 여기서 반등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자리예요. 일반적으로 지금쯤에서 반등이 나와서 슈팅이 빵 나오는데 만약 여기서 시장이 조금 밀려 내려가거나 뭐 내일부터 해서 시장의 지수가 좀 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갭으로 뜬 자리는 갭으로 메꾼다라는 표현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에 3월 달에 갭으로 뚱 떠 있는 자리가 있어요. 네, 저 자리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2만 원까지 밀렸을 때 반등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뭐 일단 호재의 유무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호재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새로운 호재가 안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마 지금 시청자님이 기대까지는 안 되고 아마 2만 8천 원 정도가 최고 반등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2만 8천 원에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데 아니 한창 왜 그렇게 잘 가더니 제약주가 네. 그다음부터는 점점 빠져요. 전부 비싸게 팔아내려고 좋다고 소문을 냈는데 그거를 지금 비싸게 사신 것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손실 보시는 거 어쩔 수 없다라는 상담 해드리고 뭐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일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렸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8,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매도 잘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잘 수익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51,200원이고요. 20%요. 네, 51,200원의 비중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추가 매수를 안 했는데 네. 지금부터 반등하는 것 같아서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맞는지 네, 알겠습니다. 추가 안 매수를. 그러면 그냥 네. 올라오는 가격에 네. 지금 오늘 반등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네. 여기서 팔고 다시 빠질 때 다시 밑에서 다시 사야 되는 건지 전략이 없어서 네. 일단 추가 매수 안 하고 좀 보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해도 될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한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보게 될지 이 전략들이 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서진 시스템 51,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한 다음에 다시 볼까요? 일단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떨어지다가 반등 하루 나오면 추가 매수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비중이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일이 엉망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들, 상승이 아주 치열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빠져내려가서 바로 이렇게 급등할 수가 없어요. 원래 구조상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 사가지고 매수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지금 39,100원이에요. 그죠? 네. 39,100원 이상에서 거래가 아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저 사람들 다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요. 내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내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버거울까요? 버겁죠. 버거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오는 거 가지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앞으로 올라가겠지가 아니에요. 엄청 올라가기가 힘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점프라든지 계단이 올라가기 힘들다든지 오르막이 올라가기 힘들면 좀 쉬었다가 가거나 좀 체력을 비축해서 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처럼 얘도 올라가려고 한다면 아래쪽에서 힘을 모으는 시간을 뭐 최소 2개월에서 많게는 뭐 6개월 정도를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아요. 네네.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힘이 좀 생겼다 싶을 때,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손절했다 싶을 때 그때 올라간다고요. 네네. 근데 그 언제 그렇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손절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자리를 잡거나 얘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양봉 반등 나오는 것은 이 정도쯤 오니까 얘가 35,000원쯤 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양봉을 세울 정도로 매수한 사람들이 생기구나. 4만 원대도 안 생기고 38,000원대도 안 생기더니 35,000원까지 빠지니까 생기더라. 그러면은 35,000원이 어떻게 보면 저점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이왕 하실 거면 얼마에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35,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35,000원까지 빠져야 되고요. 지금 35,000원까지 빠졌을 때 또 저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3만 원 정도가 아주 좋은 추가 매수 자리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3만 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얘는 힘을 저기서 딱 모아가지고 다시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이긴 한데 너무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 손을 좀 봐야 되고 매수가도 낮춰야 되고 그러려면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네, 한 근데- 1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많이 반등했으니까 오늘 그냥 손절 보시고 그냥 매도를 하고 네. 다시 빠질 때 밑에서 다시 받아치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시청자님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4월 달부터 했어요. 4월 달부터 해서 저보다 못하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 판단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손실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 제 말 듣는 게 훨씬 낫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3만 원까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태웅로직스인데요. 태웅로직스는 4,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지금 오늘 상담한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나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물류 쪽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물류, 지금 택배라든지 물류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잡고 약간 원형 바닥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좀 사실은 비싸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아쉽긴 하고요.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좀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고 추가 매수 고민하신다면 역시 저는 지금이 아니라 많이 빠졌을 때가 좋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4,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더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목표가는 5,500원을 추가 매수 하든 안 하든 5,500원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4,000원 이하에서만 하시고요. 목표가는 5,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매수가는 85,0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대림산업의 경우는 사실 조금 어정쩡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아예 확 빠졌을 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확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한 7만 원 이하, 7만 원 이하까지 내려간다면 정말로 한 번쯤은 사보고 싶은 종목이 되고 한 번쯤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되니까 7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하시고요. 지금은 저점을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실률도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어도 올라갈 때 한 10만 원 정도에서 목표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 당장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고 내려가면 7만 원 이하에서 다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7만 원 이하에서 다시 문의 주시고요.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5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같은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차트를 잘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 매수했으면 싶은 자리는 여기 아래쪽 35,000원 자리쯤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35,000원까지 내려갈까요?로 생각하는데 내려갈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주식입니다.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을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이 적어도 저는 42,000원대 이하로 빠져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덜컥 매수하지 마시고 42,000원 이하에서 어떤 흐름을 나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42,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42,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4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직은 손절자리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들고 가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절자리를 잡으실 때는 흐름이 깨지면은 하시면 돼요.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하시고요. 저 흐름을 깨는 자리가 저는 11,500원짜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11,500원 흐름 깨질 때 그때 손절하시고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고 올라올 때는 46,000, 7,000원 정도가 고점으로 보여지니까 그때 정리하시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46,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현대위아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양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조금씩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3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5%의 상승세로 2,33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2% 이상 오르면서 820선 다가서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 자세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